국내 은행권에서 깡통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1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과 신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 등 5대 금융사의 무수익 여신이 총 12조 3,313억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20%에 해당하는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금융사들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악성 채무를 의미하며 3달 이상 연체된 대출과 채권 재조정 또는 법정 관리와 화해 등으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여신들도 포함됩니다. 금융사별로는 KB금융의 무수익 여신이 4조 1,708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신한금융 2조 7,306억 원과 하나금융 2조 1,266억 원, 우리금융의 무수익 여신도 1조 8,43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여파와 함께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 등에서 지원하던 정책이 중단되면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체력이 약한 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던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작년 9월 종료됐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던 금액이 작년 6월 기준 76조 2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과거와 같은 저금리 시대는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고 국내외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부실 폭탄 확산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제로금리 시절부터 폭증해온 대출이 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기대만큼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와 장기화된 고금리 부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쏠린 자산 분배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황도 심각합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과 연끌 쪽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금융연구소가 2025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0.4% 낮은 2.1%로 예상됐고 경제 상황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소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작한 금리 인하와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국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건설 투자 등 선행지표 감소의 악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24년에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평균 2% 상승하면서 목표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식료품 가격 변동성 등은 물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내년에도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미 연준보다 적은 두세 차례 인하에 그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감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불가능하며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지만 연끌 쪽들은 파산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버티던 집주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출금을 연체하고 경매 시장엔 신규 경매 물건이 2006년 이후 최대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강력한 대출 억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데다 경기 침체의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만으론 분위기 반전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249건으로 1년 전 8,833건 대비 1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2006년 1만 820건 대비 18년 만에 최대치 물량입니다. 또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신규 경매 신청도 8만 2,287건으로 1년 전 5만 5,859건 대비 47%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감안하면
급증하고 있는 신규 경매 물건은 내년까지 입찰장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경매 물건 증가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고, 유찰이 거듭되면서 경매 시장이 위축되고 매물이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다는 서울조차 낙찰률이 45.6%로 하락하고 있고, 응찰자 수는 6.6명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경매 시장은 대출 규제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 기존 아파트 거래량마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경매 시장 관계자도 대출 규제 등으로 분위기가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경매 물건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대비 달성률이 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발표와 달리 실제 신규 공급 추진 실적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가 101만 세대로 나타났으나 올해 8월까지 인허가 실적은 62만 9천 세대로 현재 38만 가구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같은 기간 준공 실적이 72만 3천 세대로 집계되면서 연말까지 인허가와 준공 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총 270만 세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최소한 47만 세대에서 57만 호 수준을 공급해야만 달성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미 4만 세대 이상 목표치 대비 미달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도 인허가 실적이 20만 호에 그치면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270만 세대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달성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집값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주 근접과 양질의 주택 공급이 현실에 맞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인허가보다는 입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민간 임대인 매입형 등록 임대를 허용하고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주택 건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지방에 위치한 전용 85 이하 타입 준공 후 미분양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매입형 등록 임대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로 기존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면서 배제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다시 허용하는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매입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민간 임대를 허용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R 리츠는 최근 KB부동산 신탁이 영업 등록을 마쳤으며 전남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497세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현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이 1만 6,461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7월 9,041세대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미분양을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준공세대로 미분양 중에서도 최악의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